네, 안녕하십니까.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지난 영상에 마무리했었던 그 위험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에요. 그러니까 위험 파트 2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위험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 궁금점이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어떤 궁금점이냐면 너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초위험이라는 애가 있고 비체계적 위험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. 지워내야 된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체계적 위험만 살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, 왜 그러냐면 체계적 위험이 즉 수익을 대변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강조해 놓고서는 갑자기 표준 편차라는 초위험으로 빠져들어가서 그걸 안 풀어줬잖아요. 뭘 안 풀어줬어요? 체계적 위험이 뭔데? 이거 좀 안 풀어줬죠. 그 이야기 조금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 한 두세 개 정도는요, 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, 자, 체계적 위험 우리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거든요. 언제 들었어요? 베타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? 아주 초반에 나왔던 영상인데, 베타라는 개념이 우리의 체계적 위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베타라는 애를 먼저 우리가 체계적 위험을 조금 빼내고 똑같은 용어인데요, 베타라는 용어를 조금 더 집중을 해 볼게요. 베타라는 애가 과연 어떤 용도를 갖고 있냐. 베타는 이름이 많아요. 그 우리 어렸을 때 동요처럼 엄마가 부르면 뭐 왕자님, 누나가 부르면은 뭐 이렇게 많은 별명을 가진 동생이 있는 것처럼 이 베타라는 애도요, 상당히 많은 그 용도가 있거든요. 가장 대표적인 용도, 첫 번째 용도는요, 민감도라는 이런 용도가 있어요. 그러면 민감도라는 건 뭐지? 라는 생각이 들죠. 자, 베타는 모든 주식의 베타 값은 다 나올 거예요. 대부분의 주요 주식들은요, 녹색 창에다가 우리가 검색만 해봐도 그 베타라는 값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 베타라는 값을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, 시장이 움직일 때 이 주식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베타 값이에요. 뭐랑 조금 비슷해요? 우리 분산 투자했을 때 봤었던 상관계수랑 조금 비슷하죠. 근데 상관계수는 자산 간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. 요 베타라는 애는요, 시장 대비 개별 주식이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지표가 바로 베타가 돼요. 예를 들자면 전자,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요, 1보다 큰 게 통상적이에요, 베타가. 그러니까 시장이 10% 올라갈 때 베타가 뭐 한 1.2다 그러면 시장보다 1.2배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10% 상승을 하면 이 베타가 1.2인 주식들은 12%만큼 상승을 하겠네요. 거꾸로. 그럼 베타가 1이 안 되는 애들, 뭐 0.8 이런 애들은 시장이 10% 올라갈 때 몇 프로? 8%까지만 오르는 애들이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타라는 애는요,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, 즉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, 이 소리예요.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?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.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지표들 또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전부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, 앞으로 증시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, 또는 지금이 제일 바닥이다,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이야기를 하는 뭐 증거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. 예를 들면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고 이제 곧 금리를 낮춰갈 거야, 앞으로. 그럼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건 증시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,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커지겠죠.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베타가 1보다 큰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까요?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까요? 상승장이 갈 거니까. 그렇죠. 1보다 커야 되겠죠.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. 이해되시죠? 뻥튀기 되는 거. 그러다가 점점점 시장에서 시그널이 와요. 과열이야. 지금 시장에 물가가 너무 높아.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. 이런 시그널들이 들어오면 그런 시그널 자체가 주가를 하락시킬 영향이 상당히 높으니까, 이럴 때는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의 하락폭보다 더 적게 떨어지는 애들이 좋겠죠.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그런 애만 무조건 넣는 건 아니고,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배웠죠. 그러니까 뭐 6대4, 4대6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왜?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. 다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, 다 바닥 더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한쪽으로만, 이렇다고 해서 베타가 1보다 큰 애들로만 포트폴리오를 다 담고,
1보다 작은 애들로만 다듬는 건 분산투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개 되지도 않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예.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상관계수라는 지표를 측정해내기가 어렵다면요, 베타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요 베타라는 애 민감도다 이거 하나만 알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죠. 실제로 베타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라는 통계를 이용해야 되는데, 이 회귀분석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증시를 설명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면은요, 그 해당 주식의 베타 값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. 자,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러 가도요, 펀드에도 베타 값이 나와요. 모든 측면에서 이 베타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, 시장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. 됐죠? 자, 이 베타라는 애 민감도라는 개념 한 가지 본 거예요. 그럼 두 번째 별명은 뭐냐? 민감도 말고, 그렇죠,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얘기인 체계적 위험이에요. 우리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베타예요. 야, 그럼 베타는 민감도인데 그게 어떻게 체계적 위험이 되니? 우리 체계적 위험이라는 애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?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.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,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딱 살고 있어요. 한국은행에서, 야, 우리 한국은행에서 올 하반기에 금리를 0.5% 인상할 거야. 알았지?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, 주식시장, 채권시장 전부 다 금리 0.5%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다 받아요. A라는 기업은 금리 0.5% 인상 충격을 받는데 B라는 기업은 0.5% 인상 안 시켜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.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, 자금조달 비용들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모든 기업들은 금리 0.5% 인상이라는 것에 대한 데미지를 다 받아들인다고요.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.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라는 뜻이에요. 됐죠? 그러면 그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수치화, 계량화시킬 수는 없을까?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죠. 그걸 계량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던 거예요. 어떤 거냐면 0.5%만큼 금리를 올리면은요, 기업마다 다 영향은 받겠지만 어떤 애들은 0.5%로 엄청나게 손실이 커질 거고 어떤 애 0.5% 올려도 크게 커지지 않을 거예요. 맞죠? 그런 애들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내려놓는다면 전체 평균 값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이잖아요. 총영향. 그게 바로, 그렇죠, 주식이라면 코스피 지수가 되는 거예요. 금리 0.5% 인상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떨어지는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되겠네요. 자, 그거 대비 0.5%로 인해서 움직이는 우리 회사 주가의 움직임,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그 둘의 차이만큼이, 예를 들어 시장이 10%만큼 떨어졌는데 내 개별 주식이 15%만큼 떨어져요. 그러면 시장보다 0.5배 더 떨어진 거죠. 그렇죠? 50% 더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이 1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1.5만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. 이 얘기 방금 했었던 민감도 아니야? 그렇죠. 그래서 이 베타라는 애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민감도의 역할도 하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대비 개별 자산에 미치는 영향, 즉 체계적 위험을 측정해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이 바로 뭐다? 수익률로 전환시켜주는 위험이다, 이 소리예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딱 자를게요. 좀 감질맛이 나긴 할 텐데요. 다음 영상에서 그 체계적 위험 1.5라는 게 그러면 수익률로 도대체 어떻게 전환되니? 요 이야기 할 건데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를 설명해야 돼서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컷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베타 1.5라는 값을 이용해서요, 조금 더 풀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